들어보시고, 오늘 강사님께서는 애터미 하기 전에 경북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전면 장학생이었고요. 근데 엄마가 애터미를 한다 해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리다가 우리 강사님이 하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한번 왜 이런 엘리트 학생께서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고충과 그걸 이겨내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평소에 안 듣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 약 한 6년 정도 이제 조금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김정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전면 장학금이라는 이제 학비를 전혀 내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중에는 후배들의 이 존경도 받으면서 부족함 없는 그 순간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애터미를 알게 되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라는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애터미라는 정보가. 그런데 이 애터미라는 정보는 제가 봤을 때 어땠냐면 저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 다단계라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마케팅, 세일즈 자체를 저는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관계를 잘 맺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꾸준히 그 사람과 관계를 연속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얼굴이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덮여 있었고 대인기피증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대표면은 이렇게 뭐 발표도 해야 되고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부대표를 시키고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은 현기증이 났어요. 현기증이 나고 바보 같은 말을 자꾸 하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저는 별로 성격도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정말 이거 맞는데 이 사업은 진짜 맞는데 이거 되는 일인데 나는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자신감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미치겠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나는 지금까지 안 되는 진로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죽고 살고 했는데 이거는 죽고 살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죽고 살고 하면 무조건 될 일인데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했냐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어요.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구나. 정말 이런 데 서기 싫지만 서야 되겠구나. 입을 열기 싫지만 입을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무감각한 사람은 이 세상에 파묻혀 죽게 되어 있어요. 시대는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마치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없다고 믿고 싶어서 타조가 땅에 머리를 파묻고 타조 없다 이러는 거랑 똑같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제도는 언제 만들었냐면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만들었는 제도들이에요.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는 이 제도가 뭐 아주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리고 저 같은 젊은 사람은 앞으로 평균 수명이 더 높아질 텐데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이 시대 속에서 평균 수명 50세에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대안책을 안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책이 안 서는데 그거를 눈 감고 귀 막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10년, 20년 뒤에 정말 낙오자가 되고 인생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무더기 속에서 나도 허우적대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지금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 마음을 고쳐먹자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애터미를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 때 학교를 마저 다니고 해도 됐어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라고 누구에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뭐냐면 기회비용도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자신 없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된다라고 마음먹고 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면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구는 완벽해요. 도구는 완벽한데 내가 불안전하다 이거예요. 불안전한 나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는 돌아갈 길을 없애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걸 딱 시작을 했을 때 그 자퇴서라는 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걸 누르면 나는 이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튼을 한 달 동안 못 눌렀어요. 조금만 더 알아보고 눌러야겠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눌러야겠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알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뒤에 자퇴서라는 그 버튼을 눌렀어요. 눌렀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제 진짜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던 그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 한 달 동안 한 명한테도 안 알리고 알아만 봤던 제가 자퇴서를 누르고 나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명씩 가입을 했어요. 10명씩 가입을 했어요.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전에 저와 버튼을 누른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버튼을 그때 누를 때 뭘 알게 되어서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누르게 되었냐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이 도구는 완벽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도구고 그리고 연금성을 만들 방법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좋고 싼 생필품을 쓰는 거 소비자들은 손해볼 게 없는데 그 소비자를 모집만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만 이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알릴 때 나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는 못 알리겠던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한 그 말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치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사의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상태에 도달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말하는 그때는 진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욕할 거는 뻔히 알겠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너무나도 뻔히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난 그런 시선을 받기 싫은데 그런데 욕먹어도 상관없다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애터미를 진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했는데 친구들한테 찾아갔어요. 명단을 썼어요. 저 명단에 50명 나왔거든요. 명단을 써서 친구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대부분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KTX를 타고 가가지고 가방에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한 12만 원 정도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5명의 친구들한테 다 강매를 했어요. 강매라는 것은 나의 안면을 보고 그냥 이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 친구들이 이 제품을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애터미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친구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쌌어요. 전부 다 뭐 무슨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런 화장품 있나요? 있어요? 뭐 그런 거 쓰고 있었어요. 2종 세트인데 애터미 것보다 비싸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그 남자 친구들도 다 비싼 걸 요즘에 써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1차적인 목적은 그 친구의 원래 쓰고 있던 그 생필품을 체인지 시켜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애터미를 통해서 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를 저는 알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가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입을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득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덜 지혜로운 거예요. 저의 믿음, 자신감을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명단에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해야 돼요. 로드 컨택이라든지 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번 만나고 두 번 못 만날 사람들한테는 못하겠지만,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다 찾아가고 전부 다 가입시켰어요. 물론 3달 이내로 다 한 번만에 가입시키는 건 아니에요. 10번, 20번 넘게 찾아가서 가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 가입을 시켰냐면, 그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의 말로 통해서, 나의 표정으로 통해서 나가요. 근데 그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과 표정에서 뭔가 모르는 불확실성이 상대방에게 느껴져요. 비언어를 통해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본인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못 믿고, 본인도 자기 인생을 담으려고 하는 그 회사를 못 믿고, 그런데 믿으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가니까 상대방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말을 잘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몰랐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이런 친구 있죠. 막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말 딱 했는데 분위기 쌓여져가지고 기 팍 죽어가지고 말 못하는. 그래서 저는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못할까? 나같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옷가게 같은 데서 일하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서오세요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발음도 안 좋고. 그 저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묻어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일단 내 믿고 가입을 해라. 그 친구들이 안 하겠다고 하죠. 하겠다고 생각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절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사장님들은 한 번만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사장님들도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입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거절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할까?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거절한다. 그런데 거절 안 하면 땡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걸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게 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1000배를 보상할게. 그러면서 종이에 끄적끄적 적었어요. 1000배 보상한다고. 혈서를 쓸까 아니면은 사인을 할까? 그딴 거 필요 없고 해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무엇이냐면 1000배 보상할 자신 있냐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1000배를 보상할 만큼 문제가 안 일어날 거라는 자신이 있냐고요. 문제가 일어나서 1000배를 보상할 자신 말고, 그건 저도 없어요. 그런 자신은. 문제가 안 일어날 확신이 있냐는 거죠. 저는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 자퇴서를 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나를 믿고 일단 하라고 했죠. 그런데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영영 안 볼 작정을 하는 친구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애터미를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저 머릿속에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다단계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러면 확신 없는 애터미를 하다가 다른 다단계가 오면 또 그거 들어보면 또 그것도 확신 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알아보고 확신을 가져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확신을 안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확신이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심으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랑 똑같은 교육을 듣고 똑같이 출근하고 하는데 저랑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순수한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이거를 강의 3편을 봤으면 같이 강의를 3편 본 파트너 나랑 똑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누군가가 설득을 하면 혹해서 넘어가고, 누군가가 거절을 하면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되는가 마는가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센터 출근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 출근이 있고 시스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왜 자꾸 센터를 나와야 되는지 나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꼭 나가야 되나? 이 시간에 나는 한두 명 더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조회 상호 딱 외치자마자 머릿속에 지금 찾아갈 사람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조회에 올라와서 막 동기부여 안 주는 진행자가 동기부여 안 주고 막 별로 도움 안 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시간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장님들은 조회에 나왔을 때 조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빨리 필드에 나가고 싶은 만큼 활동을 하고 싶은 만큼 불타오르냐는 거죠. 명단이 아직 남아있는데 조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냐는 거예요. 명단이 남아있는데 저는 조회를 나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스템에 참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나왔지만 정말 필드에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신뢰를 쌓으면은 그 사람한테서 250명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데, 조지라는 법칙. 한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250명이다. 그 말이 얼마나 저는 멋지게 들리던지, 야, 그러면 내가 명단에 있는 이 50명을 잘만 관리하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250명이 나오네? 와, 그럼 이 50명을 진짜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해야겠다. 내 자신은 완전 그냥 내려놔야겠다. 나의 자존심 상하게도 얼굴에서 표시 하나 안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 사람 뒤에서 250명이 줄 서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다 쳐다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장님의 가족들이 뒤에 쫙 있고 사장님의 친구들 뒤에 쫙 있는데 제가 사장님이 뭔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막 인상을 쓰고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면 뒤에 250명이 저 봐!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쁜 거 다 티내고 있어. 250명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빨리 나가서 그 50명을 만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로드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명단을 찾아가는 건 쉬운데 어떻게 여기 가게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그런데 제가 집에다 한 말이 있어요.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1년 안에 반드시 뭔가를 보이겠다고 했어요. 오토 판매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가, 그래서 오늘 몇 명 가입했냐고, 어떤 제품을 전달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뻔히 못 전달하고 그대로 들고 온 거 보이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 살 때까지 놀이터 앉아있다가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집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네에 앉아 있을 때 저의 심리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교는 그만뒀지, 일을 못하겠지, 자신 없지, 가게 들어가기 싫지.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가 물어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시간 가다 보면은 일주일, 이주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단을 안 내리면은 안 되는 걸 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미룰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강의에서 제가 한 가지를 딱 알게 되면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에펠탑 효과 아세요? 뭔지 몰라요? 제가 슬라이드에 틈에 올려놨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영업 왕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에펠탑 효과는 뭐냐면 계속 보다 보면 정든다래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 일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적성에 맞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적성에 안 맞는데 자신감이 든 거는 아무리 흉물스러운 그 에펠탑도 계속 보다 보니까 철거할 때가 돼서 온 시민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철거하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는데 너무 흉물이라고. 어떻게 예술의 도시의 파리에 저런 흉물을 저렇게 둘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거를 아침에 눈 뜨면 보고 퇴근길에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정든 거예요. 없애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10번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안 찾아간 거랑 똑같다. 10번을 얼굴을 보이고 나면 한 번을 찾아간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찾아가 보자. 많은 가게를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상권에 그 상권에 집중적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상권을 딱 집어넣고 한 두 개 정도의 상권을 딱 집어넣고 센터 근처랑 집 근처 집어놨어요. 거기를 주구장창 거기만 갔어요. 그런데 10번 정도를 가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대꾸도.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도 안 하고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대꾸를 안 들어요. 제가 제 말 안 들려요 물어봤는데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는가 이렇게 인사할 정도가 돼요. 10번을 가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20번을 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소비자를 만들어 갔어요. 소비자를 만들고 또 친해져서 친구처럼 되고 또 소개를 받고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친해지고 나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 노인정 있는데 마사지 좀 해주래요. 제가 마사지 할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마사지 잘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왜냐면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져줬어요. 물론 그 여성분들이 거의 평균 60대 넘어가시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명목이 생기잖아요. 마사지라는 걸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목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뭐라고 할 건데 그 사람.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사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국가도 관계없더라고요. 박하는 본부장님, 박옥순 국장님 지금 중국에 가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마사지를 통해서 많이 해줬어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베트남 가서도 마사지를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다 보니까 얻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마사지 연습 좀 해보세요.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 운동을 하나 추천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체험용 마사지 체험용을 지참하기 운동. 우리 국장님들 예전엔 다 그 지참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복제가 끊겨버렸어요. 마사지 용품을 안 들고 다녀요. 전부 다. 이거는 기본적인 일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디클렌징을 발라주고 여기 립스틱을 묻히고 디클렌징으로 없애는 거, 크림이 오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마일드 워터, 솜에 마일드 워터를 찍어서 꾹 눌렀다가 떼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안 문질러도 없어져요. 그런 것들, 그거 향을 맡아주고 그런 것들, 각질 제거 묻혀놓으면 5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이 뽀얘져요. 하고 나면. 그러면 자기 손 예뻐진 거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걸 하면서 터치도 생기죠. 정도 오가고요. 시간도 주어지고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 하냐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능숙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축구 선수들이 탁탁탁 패스를 하다가 골 넣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사업자가 나오면서 또 소개가 나오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받아가면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표한 바는 1년이 됐을 때 200만 원이었고 2년이 되었을 때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월 1000만 원을 목표를 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3년 됐을 때 월 1000만 원이 목표가 굉장히 낮은 걸로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3년 만에 월 1000만 원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월 1000만 원만 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파트너가 몇 명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복제가 된다면 월 1000만 원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제가 안 된다면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되거나 안 되거나를 저는 아는 거예요. 복제가 되면 그냥 5천도 되는 거고요. 복제가 안 되면 200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복제가 안 되면요 200만 원의 연금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있는 저는 1000만 원은 그냥 100%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가 2명 나왔어요. 복제를 시키면 이분도 2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복제를 못 시키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저는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된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적어도 3년 만에 된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수당이거든요. 2012년 10월 9일날 한 번 들어왔어요. 두 개 들어왔어요. 2개. 13만 8천. 그리고 30일날 29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일을 이거 열심히 한 거겠어요? 안 한 거겠어요? 좌우를 매출을 맞춰가면서 했어요. 다 맞춰가면서 해서 맞춘 거고요. 우리 그 당시에 스폰서한테 상담을 받는 줄 몰랐어요. V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포인트가 우리가 150만 넘게 맞춰갔어요. 240까지 맞춰놓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스폰서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지? 내가 알아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인터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디를 처음에는 30만 PB 이상 할 필요가 없네. 그래도 날라간 건 아니니까 뭐 다행이다. 그래서 150 맞춰놓고 좌우에 소비자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받은 수당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는 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사업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거를. 이 제품들이 날라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이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1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을 때 소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200만 원 소득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1년 만에. 생존이 해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구 단계 중에서 5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기본적인 생리 욕구거든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굴뚝을 닦는 사람은 위험하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면 굴뚝 안 닦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계속 굴뚝 닦아야 돼요. 그런데 딱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놓이더라고요. 마음이 탁 놓일 때 게을러지죠. 게을러질 때 어떤 강의가 들어와야 돼요? 안불망위. 그게 뭐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또 위기를 알아라. 그거를 이제 신규들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소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소득을 높여나가야 돼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했는 그것을 그대로 복제를 시키는 작업을 이제 해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일이 좀 바뀌어요. 일이. 기존에 하던 건 하되 복제를 하는 일. 그런 일 쪽으로 가장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딱 1년이 지나는 거예요. 2014년도가 되었어요. 2014년도 10월 달 되니까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주마다 이제 8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80만 원. 직급수당도 여기 보시면은 판매사 직급수당, 여기는 팀장 직급수당. 그래서 한 분기는 팀장, 한 분기는 판매사 이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났어요. 15년도. 그래서 3년 만에 이렇게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달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완전 해결된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돈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안 보고 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저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도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충이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그 당시에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고비를 오토 판매사라는 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 뒤에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사장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의도적으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안 느끼다가도 또 느끼게 되기도 하고, 상처 안 받다가도 또 상처받게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기복이 생기면 안 돼요. 기복이.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요. 안 힘들면 안 힘든 대로 더 열심히 하고, 계속 기복이 없었어요. 만약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냥 기복이 다운이 안 됐어요. 서로 막 미쳐있는 척이라도 하고. 어머니는 절대로 힘 빠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인들 누가 도와줘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들 누가 걱정이나 해줘요? 안 해줍니다. 내가 힘든 걸 내색하면요, 10명 중에 8명은 관심 없고 2명은 좋아한대요. 아, 저 사람 힘들어하는구나. 하하호호. 8명 관심 없고. 그러니까 힘들다, 어쩌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힘들다고 상담하시는 파트너분들을 상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리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말을 쓸데없이 입 밖에 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한 말도 자기 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순간 기복이 생겨요. 기복이 생겼을 때 사람이 나왔을 텐데 못 잡는 거예요. 저는 파트너분들을 많이 관찰을 해봐요. 같이 가보면요, 이 타이밍에 어떻게 저 말을 하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같이 나가보잖아요. 믿음이 없나? 확신이 없나? 아직도? 이런 생각 많이 든다고요. 어떻게 이 기회에 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수준으로 말하지?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100명을 만나도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1000명을 만나도 안 붙을 것 같아. 붙으면 기적일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자석에 자성을 잃은 것처럼 마치 플라스틱 모형 자가지고 쇠가 붙으라고 막 자꾸 휘젓고 있는 것 같아요. 헛고생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애터미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잖아요. 적어도 10명 만나면 한두 명은 붙는 거예요. 자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애터미는 해야 되겠고 오늘 또 움직여야 되겠고 사람 만나러 갔는데 나오는 말들이라고는 가치가 하나도 전달 안 되고 사람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말들만 하고 있고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붙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파트너분들 안내하다 보면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이대로 가다가 그만둔다는 거를. 이대로 가면은 계속 할 사람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 파트너가 이분이 변해줘야만 이분이 사람이 붙을 거고 성공할 건데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붙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셀프 리더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어떻게 땡길 것 같아요? 적어도 셀프 리더는요 게을러도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서도 성공해요. 이틀 한 명 만나도 사람이 붙잖아요. 근데 셀프 리더가 안 된 사람은 억지로 막 해도요 하루에 10명씩 만나도 1000명을 만나도 안 붙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봐요. 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안 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치도 전달 못하고 전부 다 만나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사람 만나면은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면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을 막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신념이 있으면은 목적이 생겨요. 이 사람을 초대를 해야겠다는 거. 이 사람에게 내 스폰서를 붙여줘야겠다는 거. 이 사람에게 제품을 쓰게 해야 되겠다는 거. 이 사람이 제품을 써보고 안 좋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케어해줘야겠다는 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치라는 거는 따라서 전달되는데 그냥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비전이 더 떨어지고 나는 뭔가를 하는 게 없고 만나러 갈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한 달 동안 말을 못 꺼내다가 말을 꺼내게 됐을 때 내가 뭔가 깨달았는 그 기준을 통해서 자퇴서를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 깨달았다는 게 애터미에 대한 무언가 그 가치를 확실하게 안 거예요. 신념이 딱 생긴 거예요. 신념이. 저는 그래서 믿어요. 이렇게 신념이 없이는 못하는구나. 신념이 없이 하다가 성공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빨이 터져가지고 신념이 생긴 사람이 좌우로 터져서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 보면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그만두는구나. 이거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평생 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깨닫고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왔다가 자꾸 도망치게 만들면 안 되고. 그렇죠? 애터미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왜 이게 되는가? 이 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무자본, 무점포.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지. 근데 그런 일이 누구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의 종노릇이에요. 말이 좋아야 직원이지 종이랑 똑같아요. 현대 사회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종업원의 종자가 그 종자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병환 로얄 마스터님 오셨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 박병환 로얄 마스터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오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부자들은 정말 자기의 종업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기생충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안 써주면 죽는 기생충으로 생각하는구나. 옛날에 이런 어떤 책에서 봤어요. 부자들은 서민들을 생태계의 곤충처럼 생각한대요. 생태계 곤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미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잖아요. 우리 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미가 없으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개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 사람들도 곤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잘 안 하다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엊그제 그 박병환 로얄 마스터님 강의 들으면서 기생충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닿더라고요. 부자들은 사고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일들, 누구 밑에서 일하는 일들로 우리가 과연 노후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자본을 어떻게 그러면은 마련을 해서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자본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본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성공률이 많이 낮아요. 물론 저는 능력 있는 1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대다수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들은 지금 없어져가는 옛날 일을 가지고도 돈 많이 버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돈을 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점포, 무자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있다고 뭐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있을 거라고 착각을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길로 쭉 나갈 수 있으니까. 애터미는 지금 다 해야 되는 진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와이프를 시키든지 뭐 부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일이에요, 이 도구가. 그리고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이지만 귀에가 딱지가 앉아서 잘 그냥 넘겨 듣는 말. 좋고 싼 생필품.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좋고 싼 생필품이 아니면은 가입비가 없는데 누가 사냐는 거죠. 유지비가 없는데 누가 계속 사냐는 거예요. 좋고 싼 생필품을 유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일만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런 도구를 내가 만들고 마케팅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잘못하면 회사가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을 또 써야 되거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소비자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지 소비자가 막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성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형성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왜 소비자가 모집이 안 되죠? 이거는 사장님 본인이 좀 별로라서 그럴 거예요. 사장님 본인이 제품은 좋은데 사장님한테 쓰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거나
뭔가 사람이 사람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애터미한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한 사람 많은데 굳이 나한테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별론데 굳이 나한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 냄새 나고 내가 좋으면 그러면 사람들 아무리 애터미한 사람 많아도 나한테 쓰고 싶겠죠. 도구만 돼서 그런 게 되면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도구기 때문에 성공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 무경험으로 하는 일. 왜냐? 스폰서가 있으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 파트너를 키울 수 있다 없다? 내가 경험이 없으면 파트너를 안내를 할 수 없잖아요. 안내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셀프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종이에 적는 사람들. 야, 이거 기가 찬 경험을 했다 오늘. 나중에 내 파트너가 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경험을 살려서 말해줘야지. 그 신나게 종이에 적는 사람이 셀프 리더예요. 나중에 이런 거 있었다.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러더라. 그랬더니 난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난 그걸 참았다. 열받았지만 참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나게 하는 그 순간에도 내 기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거를 파트너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야지라고 하고 인내하고 참고 종이에 그렇게 적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대로 다 하면은요. 저도 생긴 거는 착하게 생기고 천사 같지만 저도 마음속에 악랄함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짓밟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라고 왜 안 그러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데 다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참으면 나중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경험 없이 성공하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말 있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없이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거저됐다는 거죠. 거저된 사람이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조직을 키워나갈 수 없어요. 물론 파트너들이 잘하고 스폰서들이 잘하면 크긴 커요. 근데 내 의지대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울 수 없어요. 내가 이쪽에 좀 소실적이 됐으니까 여기를 좀 불질러야겠다.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을 재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재산. 근데 대부분 초기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힘든 상황을 기분 좋게 재해석하는 사람이 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더 기라성 같은 성공자들이 있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무경험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전수해 주냐고요. 어떤 사업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자본과 능력 없이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진짜 도구, 진짜 장난질을 하지 않는 말장난, 기대만 부품하게 해서 사기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간. 진짜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애터미 사업과 다른 사업을, 다른 다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헷갈려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런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 쌓여요. 마치 항아리가 깨져서 아무리 물을 많이 붓고 소방호수로 갖다 대서 부어도 계속 셀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다단계 회사를 기준을 잡고 보세요.
그런데 그 기준을 회장님께서 강의하신 게 있잖아요.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 그걸 달달 외우세요. 달달달. 저는 그거 보고 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회사 선택 기준 4가지가 있는데 그걸 달달 외우시되 여러분들이 일단 양심적으로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은 회사 선택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는 도덕적으로 진입비가 있는 거는 일단 비윤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진입비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사업성에 있어서 막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좋게 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간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봐보세요. 진입비를 넣는 것 자체가 그 제품에 대한 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유지비가 있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유지비가 없으면. 강제 매출인 거예요. 강제 매출. 회사가 걸어놓은 강제 매출. 그러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덜 좋고 더 비싼 거를 알려야 되는, 피해를 주는 일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이 어떻게 된다더라 하는 말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면 또 흔들려요. 그런데 확실한 신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애터미 말고는 진짜. 지금 제가 5년 전에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센터에 특강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도구 단장님이 젊은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자들이었어요. 가게 가서 인맥이 없으면은요, 가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라도 소비자를 만들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냐? 시간이 흘러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너희 같은 사람한테 가입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사가 애터미를 하게 되고 의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모임을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약사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변호사, 교수들이 하게 되면 너희 같은 풋내기들한테는 아무도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 그 당시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비로소라도 소비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도구인데 이런 도구라도 이 기회는 평생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기회라는 거는 평생 오자, 평생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물론 애터미는 10년 뒤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연금성 200만 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매력이 없으면 사람을 그만큼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하고 있는 가운데 나한테 오려면은 내가 그만큼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또 모집을 못 하는데 그때 돼서 모집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 아시는 분들은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지금밖에 없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메시티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면서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실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공유 마케팅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텝 바이 스텝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미국 회사들처럼. 그런데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무한누적, 무한타깃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진입비 유지비 없으면서 실제로 제품이 메시티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우리 회장님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 회장님이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천운이에요. 그리고 하우상방. 아무리 좋아도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보살 플랜 자체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으면은 또 안 돼요. 성공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하우상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거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 시스템을 저는 아예 애터미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교육 운영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세미나 운영도 못하고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게 될 거고. 버스 진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45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버스에. 근데 버스가 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그것도 협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미나를 주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못해요. 저런 일들을. 회사 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파트너도 성공하고 나서 본인 산하 그룹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장님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때는 괴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밝았던 그 리더의 모습이 힘든 데도 있었군요. 저희가 초창기 때 그 상수 팀장님을 뵀을 때 정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 얼굴을 어떡하지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이 저희 가게에도 저한테 그 사업 비전 주셨을 때 오셨을 때도 또 박도 말씀하셨을 때도 좀 버벅대고 좀 이런 걸 제가 지켜봤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애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강의해 주신 이상수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수 팀장님께서 자기의 과거 애터미 사업을 하신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듣고 많이 공감도 하고 사실은 겉모습만 보기에는 되게 우직하고 힘든 일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잘 승승장구하면서 사업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솔직한 그 사업 노하우와 감정들을 여기 사장님들과 공유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어린 나이에 하신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사업하신 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저도 많이 동기부여도 받고 상수 팀장님이 저렇게 하셨으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친구들에게 가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던 그 가입 노하우를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애터미 사업이 무자본 무점포 이런 걸 그냥 이 글자를 외우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계속 깊숙하게 또 강의 들으면서 해보니까 이 애터미가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고 정말 큰 비즈니스라고도 한번 느끼는 강의였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계속 끝까지 애터미를 그냥 힘들다고 하지만 안 힘들고도 안 힘든 척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여기 계신 사장님도 정말 다 성공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같이 상한선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지 안 해본 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도 제 업을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팔고 있는 건 줄 알고 가게에서 팔고 있었고 시스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는 거는 자신한테 팔고 항상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내 조직이 커질 것이라고 어느 날 말씀하셔서 제가 밤에 이런 부업자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 몸이 변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변하면 나의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센터 가야지. 당연히 1박 2일 가야지. 당연시 여기니까 제가 조직이 커져 나가면서 이런 파트너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오신 사장님들 정말 애터미 안 하시면 손해고요. 10년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200만 원 밖에도 못 만든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갑니다. 무조건 오셔서 듣고 알아보고 그리고 파트너가 없어도 앉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